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방공장 공장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설비 화재안전 기준 제1조부터 5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와 2조 같은 경우는 모든 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에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제3조 정의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재현설비, 우리 부속실 재현설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3조에 나와 있는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전에 올렸던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부속실 재현설비 구성 및 동작 원리 관련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 후에 본 콘텐츠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4조의 재현 방식, 그리고 제5조의 재현 구역의 선정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소화활동설비이니까 누가 사용하는 거다? 바로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설비가 되겠구나. 뭐가? 자, 부속실 재현설비가. 자, 그런데 이 재현설비는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재실자가 화재 초기에 자, 수평피난을 통해 수직피난, 지상까지 피난을 완료하기 위한 자,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 피난구조 설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설비. 자, 특별피난계단이라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건축물 안에 거실 안에 있는 재실자가 자, 계단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문을 몇 개를 열어야 돼요? 하나, 두 개를 열어야 되는 것. 자, 뭐예요? 계단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단실을 방화구역을 한 번 이렇게 치고 또 다시 한 번 방화구역을 두 번을 두어서 저 계단의 피난 안정성을 더욱더 강화한 것이 바로 특별피난계단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속실 내로 들어가는 부분의 방화문은 우리 과거에는 갑종 방화문이었죠. 자, 60분 방화문이라고 하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자, 여기 계단실로 들어가는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되니까 자, 당연히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저렴한 을종 방화문을 많이 설치했었는데요. 자, 이것은 이름이 자, 30분 방화문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튼 특별피난계단이라는 것은 계단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구역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설치된 것을 의미를 하더라. 그만큼 계단실이 중요한 장소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장소에 설치되는 재현설비,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정해놨고요. 자, 적용 범위를 한번 보니까 시설법 시행령 별표 5호 제5회 제5호 과목 6에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자, 그리고 부속실, 자, 가로 열고 보니까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은 바로 자,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자,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같이 동시에 겸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적용하는 것? 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는 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장소에도 이렇게 부속실 재현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급기가압 재현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다 여기 법에 적용돼서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법 사항이 나와 있다 그럼 뭐예요? 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이 위법하면은 지적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조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에 보니까 재현구역이란 나오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현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건물 안에
거실 안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하겠죠. 자, 그러면 수신기로 연락이 가게 되면은 수신기에서는 보통 지하층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급기회내 전력을 주겠죠. 자, 그럼 외기에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자, 급기 덕트를 통해 각 층에 있는 이게 전실이나 부속실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부속실로 바람을 넣어줘도 되고요. 자, 그리고 계단실도 되어 있네요. 이것을 직접 계단실에 바람을 넣어줘도 되더라. 그래서 제형구역이 계단실도 될 수도 있고 부속실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곳에도 급기電파 부속실 제한 설비를 설치해서 제형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는 장소가 뭐다? 바로 제형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호에 방염풍속이란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옥내는 화재가 발생된 거실을 의미를 합니다. 자, 제형구역 내로, 옥내에서 제형구역, 아까 제형구역은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거실 안에서 발생된 연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방화문이 이렇게 잘 닫혀져 있으면은 연기가 잘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물론 누설돼서 들어오는 양도 있지만, 자, 보편적으로 피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방화문을 열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연소 생성물이 부속실 또는 계단실까지 딸려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딸려 들어오는 연기의 속도가 있을 건데 반대편에서 급기電파라고 하는 곳에서 바람을 세게 불어 넣어서 들어오는 연기의 속도보다 좀 더 강한 속도로 밀어내서 연기의 유입을 막기 위한 그 풍속이 바로 방염풍속이다 라는 개념 잡아주실 필요 있습니다. 자, 급기량이라고 나오는데요. 제형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양. 자, 우리 정의는 여러분들 자주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이 실 안에 자, 바람을 넣어줘야 될 건데 이 안에 연기가 들어오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정하게 이 팬이 급기 덕트를 통해서 양을 넣어줘야 되는데 부속실에 자, 그때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자, 급기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급기량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자, 누설량과 자, 보충량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설량과 보충량의 합이 자, 급기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래 보니까 바로 누설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형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 이 부분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팬에서 공급된 양 중에 자, 누설량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자, 누설량이라는 것이 이 실 안에 부속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틈새 문의 틈새, 출입문의 틈새를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내부에 압력이 작용할 거니까 이때 흘러 들어가는 것, 제형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어디로? 거실 쪽으로 흘러나가는 공기의 양을 뭐라고 하더라? 자, 누설량이라고 하더라. 자, 반대의 개념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이 안에 열기류에 의해서 이 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가 팽창하다 보니 화재실의 내부 압력은 상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이 화재실로부터 방화문 누설 틈새를 타고 안으로 연소 생성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또한 바로 누설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속실 제한 설비는 연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화재실에서 들어오는 누설량만큼 요 팬이 이 안에 부속실 안에 바람을 넣어주게 되면요, 누설량 이상 넣어주게 되면은 연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평상시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부속실에는 뭐만 필요하다? 누설량 그 이상만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호에 보니까 보충량이란 말이 있네요. 보충량이란 방염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 방염풍속은 뭐였어요? 자, 연기가 출입문이 열렸을 때 들어올 텐데 오게 될 건데 자,
연기의 속도, 이동 속도보다 약간 높은 속도로 급기 denpa에서 바람을 불어주면은 이 출입문을 통해서 연기가 유입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보충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실자가 피난을 하게 되면 출입문을 열 거고요. 자,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자, 누설량만 필요한 거예요. 자, 누설량만 이 안에 넣어주면 연기가 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안에 있는 제실자가 피난하기 위해서 방화문을 열게 되면은 그 틈새가 훨씬 커지죠. 그죠? 평상시 누설량 가지고는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양이 필요한데 공기량이 자, 그게 바로 보충량입니다. 그래서 이 보충량은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피난할 때 열렸을 때 연기의 이동 속도보다 살짝 더 높게 바람을 불어서 연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풍속을 만들기 위한 게 바로 자, 보충량이라고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설량이 필요한 거고, 자, 피난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이 열리게 되면 그때 뭐가 더 필요하다? 자, 보충량이라는 게 이 부속실 안에 더 필요하구나 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6호에 보니까 플랩 댐퍼라는 게 있네요. 자, 플랩 댐퍼란 부속실의 설정 압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 설정 압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평상시 우리 이 회는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누설량만 보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누설량은 화재실과 제형구역 간에 차압을 유지해주기 위한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 차압이 바로 40파스칼입니다. 자, 누설량만 이 부속실 안에 넣어주면 40파스칼, 여기 화재실보다는 높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설정 압력 범위는 40파스칼 이내로 잡고 있다. 자, 그런데 피난을 하기 위해서 제실자가 문을 열게 되면은 자, 이 안에 누설량만 들어가다가 나중에 보충량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열렸던 출입문이 다시 닫힐 때 이 보충량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문이 닫히는 순간 이 보충량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속실 안에는 뭐가 발생하더라? 바로 과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렸던 출입문이 닫힐 때 이 보충량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게 되면 이 부속실 안에는 과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압으로 인해서 압력이 40파스칼만 유지하면 되는데 50파스칼 이상 막 100파스칼, 150, 200 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발생된 압력을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배출을 해야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40파스칼 이내를 맞출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과압 방지 장치가 플랩 댐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방화문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평상시 이렇게 닫혀져 있던 댐퍼가 플랩 댐퍼가 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살짝 들려서 안에서 부속실에서 저쪽 제형구역 거실 쪽으로 제형구역에서 거실 쪽으로 압력을 빼는 장치를 플랩 댐퍼라고 합니다. 예, 7호 볼까요? 자, 유입 공기란 제형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자, 유입 공기란 자, 제형구역 우리 보편적으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부속실 제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형구역이 부속실이 되겠죠. 그죠? 자, 부속실, 제형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뭐가? 유입 공기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 그래서 유입 공기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차압에 따라 들어가는 것, 그리고 출입문 열렸을 때 들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평상시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간 누설량에 의해서 자, 40파스칼 정도의 차압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내부의 압력이 높으니 출입문의 틈새를 타고 어디? 화재실, 거실 쪽으로
누설량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 요거에 하나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안에 제실자가 피난을 할 때 출입문을 열겠죠, 그죠? 자, 그런 여는 순간 틈새가 더 커지게 되겠죠. 구멍이 크게 나니까 출입문 개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보충량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설량과 보충량이 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을 바로 유입 공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호의 거실 제한 설비라. 자, 우리 부속실 제한 설비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속실 제한 설비는 NFSC 501A고요. 거실 제한 설비는 NFSC 501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요것은 요 콘텐츠는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거실 제한 설비는 화재가 난 이 화재실에서 발생된 연소 생성물을 그대로 빼내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극기가압 제한 설비는 부속실을 두고 계단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력 차이에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거실 제한 설비는 화재가 난 거실에서 직접 연소 생성물을 배출하는 설비가 거실 제한 설비다.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호에 보니까 자동차 과압 조절형 급기 댐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속실에 설치하는 요 댐퍼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급기 댐퍼라고 줄여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얘의 정식 명칭이 자동차 과압 조절형 급기 댐퍼라고 합니다. 뭐예요? 자동으로 차압 그리고 과압이 발생되면은 과압도 조절해주는 급기 댐퍼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은 자, 평상시에는 누설량만 필요하니까 요 급기 댐퍼의 개구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출입문이 열리게 되면은 이 급기 댐퍼의 개구율을 본인 스스로가 센싱을 합니다. 이렇게 압력 센싱을 하고 있어서 문이 열리는 순간 압력이 서로 깨지게 되겠죠. 그죠? 40파스칼 유지하던 압력이 깨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개구율이 더 커지면서 더 많은 양, 자, 보충량을 추가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과압 조절형 급기 댐퍼라고 하는데 이 풍량 조절을 얘가 잘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댐퍼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 댐퍼의 정의는 이렇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 좀 찍어놨죠, 그죠? 이 급기 댐퍼의 위에 여기 수동 조작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차압계라고 해서 센싱할 수 있는, 차압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요. 제어부가. 자, 보면은 여기 호스가 하나 연결되어 있어서, 자, 이 부분의 압력과, 호스가 하나 더 있죠. 자, 요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천정부를 타고, 우리 제형구역이 아닌 거실 쪽에, 비제형구역에 센싱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형구역과 거실에 두 곳을 측정을 해서 적정한 압력차를 유지하기 위한 게 자동차 과압 조절형 급기 댐퍼라고 합니다. 자, 10호의 자동 폐쇄 장치가 있네요. 자, 자동 폐쇄 장치란 제형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 제형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부속실이잖아요, 그죠? 부속실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가 어디 수신기로 신호가 가겠죠, 그죠? 그럼 수신기에서는 뭐예요? 여기 방화문에 설치된 자동 폐쇄 장치에 신호를 주어서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바로 자동 폐쇄 장치라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방화구역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방화문들은요, 원칙은 무조건 닫혀져 있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목적으로 제실자들이 이 안에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받쳐두거나 이 안에 쐐기를 박아서 두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화재가 나면은 연소 생성물이 계단실을 전부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요,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단실에 들어가는 요 방화문 출입구에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다. 자, 거기에 설치되는 자동 폐쇄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화재 신호를 받아서 연동해서 자동으로 닫게 하는 폐쇄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과거에는 자, 요런 것도 설치된 사례가 있었어요. 자, 요거는 여기에 있는 퓨즈가 여기 걸려있는 퓨즈가 화열에 의해서 녹으면 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방화문을 닫는 구조인데, 자, 이게 열에 의해서 퓨즈가 녹아 떨어질 때쯤이면 계단실은 벌써 다 오염된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건축 관련된 법령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휴즈 타입으로 되어 있는 폐쇄 장치는 사용하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4조 제한 방식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준에 따른 제한 설비는 다음 각 고액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1호에 보니까 자, 여기는 차압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제한 방식입니다. 제한구역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자, 제한구역 부속실에 제연횡 급기횡으로 5개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한구역의 기압 이 안에 부속실의 압력을 제한구역 이외의 옥내, 제한구역 이외라고 하면 이 화재실, 거실이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옥내라고 합니다. 옥내보다 높게 여기보다는 여기 압력이 높아야 연소 생성물이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죠.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 차이를 둬라. 자, 그 기압 차이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40파스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압의 차이가 정의가 보다 차압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압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한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압력을 채워서 옥내에 있는 연소 생성물이 어디로 피난 경로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개념의 설비가 우리 부속실 제한 설비입니다. 자, 2호에 보니까 피난을 위하여 제한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자, 피난을 하기 위해서 제실자가 문을 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열리게 될 거예요. 자, 평상시는 닫혀져 있으니까 누설 틈새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40파스칼 정도의 차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문이 열리는 순간 계구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40파스칼 유지하던 차압이 뚝 떨어지면서 이 제한구역과 옥내가 바로 동압이 돼버리게 됩니다. 같은 압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열리게 되면 차압이 깨지게 되는데, 자, 방염풍속. 자, 차압이 깨지는 순간 연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속도. 여기 급기댐퍼에서 나오는 바람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풍속을 유지하도록 5개의 공기를 제한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자, 그래서 평상시 닫혀 있을 때는 누설량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문이 열리게 되면은 차압이 깨지니 그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보충량이 추가로 필요하구나. 보충량은 어쩔 때 필요하더라? 연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염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충량이구나.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호에 보니까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자, 피난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열렸던 방화문이 다시 닫히겠죠. 그죠? 자, 제한구역에 닫히는 경우 제한구역의 과압, 왜 누설량과 보충량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 닫히게 되면 누설량만 필요한데 닫히는 순간 보충량도 같이 있어서 과압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플랩 댐퍼를 설치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항상 유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화재 안전 규정에는 플랩 댐퍼, 이 윗부분에 플랩 댐퍼를 설치해서 이 압력을 빼는 압력을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풍량을 제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풍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보충량에 의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 과압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자, 이 풍량을 적정하게 조절해 보자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람을 넣어주는 급기회내에서 나가는 풍량을 제어가 가능한데, 자, 여기 풍량을 제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흡입축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양을 제어하는 방식.
팬 흡입축 제어를 방식이 있고요. 팬 토출축에서 자, 볼륨 댐퍼라고 과거에 많이 설치됐던 제품이죠. 그죠? 토출축에서 이런 VD, 볼륨 댐퍼라고 하는 댐퍼를 설치해서 풍량을 제어하는 방식. 자, 흡입축 제어, 토출축 제어, 자, 또는 회전수 제어라고 해서, 자, 보편적으로 설치되는 팬은요, 시로코 팬이라고 해서 비교적 경제적인 팬을 쓰게 되는데, 이 팬은 급기량이라고 해서 누설량과 보충량을 한꺼번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누설량만 필요한데 보충량까지 같이 보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어한 회전수를 제어하는 팬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버터 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팬에다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부를 설치를 하고요. 층마다 몇 층은 아니지만 제품의 설치 방법에 따라서 몇 개 층 단위로 해서 차압을 센싱할 수 있는 센싱을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차압 정수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차압의 차이가 좀 크게 발생한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회전수를 처음에는 누설량만큼만 보내줄 수 있도록 회전수를 천천히 돌리다가 위에서 누군가 출입문을 열게 되면 압력차가 깨지게 되겠죠. 그죠? 그때 이 제어부가 이 팬의 회전수를 더 높게 왱 하고 더 세게 돌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필요한 보충력을 추가적으로 보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흡입축 제어, 토출축 제어, 그리고 팬의 회전수 제어 세 가지가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인버터 팬이 좀 비싼 칙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복합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합 댐퍼라는 것은요, 이 팬 토출축 급기 덕트 라인 안에 내부에다가 자, 이런 제품을 설치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요, 여기 50%의 개구율 부분은 자동적으로 차압을 센싱하면서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 나머지 50%의 개구부 부분 등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볼륨 댐퍼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개구율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설량에 필요한 부분을 보내주다가 자, 센싱을 해서 이런 센싱기를 설치를 해서 센싱해서 만약에 차압이 깨지게 된다. 그럼 뭐예요? 요게 자동적으로 열리는 방식을 우리가 복합 댐퍼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교적 저렴해서 경제적이라 좀 많이 설치되고 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이거를 설치를 할 때 흡입축 토출축 다 설치가 가능한데 토출축보다는 흡입축 제어가 용이합니다. 네, 일단 여기 좀 비교를 해놨는데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법, 토출축, 흡입축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팬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회전수를 제어하는 팬 같은 경우는요, 인버터 팬 같은 경우는 대중소 팬, 그러니까 조그만 팬도 있고 중간 정도의 팬도 있고 큰 풍량의 팬도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이 좋은 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흡입축에서 흡입축에서 들어오는 풍량을 제어하는 방식은 이렇게 팬의 성능 곡선이 다운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성능 곡선이 다운되게 되면은 이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범위가 줄어드는, 풍량 조절 범위가 줄어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징 우려라고 해서 팬이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는 현상, 우리 펌프에서도 서징 현상, 비슷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서징 현상은 우리 토출축을 제어하는 방식보다는 낫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1위 회전수 제어하는 방식, 두 번째는 흡입축 제어 방식이 좋은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출축에 이렇게 볼륨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이 저항 곡선을 증가시켜서 풍량을 제어하다 보니까 이 운전 범위가 더 좁아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서 서징 우려도 커지기 때문에 토출축 제어보다는 현장에서는 흡입축 제어를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5조 제형구역의 선정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형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야 하더라.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 자, 우리 보편적으로 지금 부속실만 급기가압하는 부속실 단독 재현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뭐예요? 덕트를 이렇게 부속실에도 올리고 계단실에도 이렇게 빼가지고 급기電파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바람을 넣는 방식도 있더라. 이것을 잘 사용 안 할 뿐. 자, 그래서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가압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뭐예요? 계단실만을 단독으로 가압하는 방식도 있는 것이고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급기가압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는 방식, 부속실만 하는 방식 또는 계단실만 하는 방식, 또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을 단독 제한하는 것도 있더라. 자, 요즘은 피난용 승강기도 설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도 우리 부속실 제한 설비, 급기가압 제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보면요. 건물의 한 켠에 일정 규모 이상 되면요. 여기 비상용 승강기,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실, 부속실을 두고 이 안에 급기電파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압력을 채워서 거실에서 일로 우리 승강장 안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승강장,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소방대원들이 와서 소방 활동을 하는 거점이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인 급기가압 제한 설비를 이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이 부분과, 자, 이게 문을 열면 뒤에 계단실이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하지만 부속실이 별도로 따로 이렇게 설치된 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을 같이 한꺼번에 겸용하는 방식이 공동주택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이렇게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달리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공간의 활용성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겸용으로 설계를 많이 하겠죠. 그죠? 예, 지금까지 1조부터 5조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부속실 제한 설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